이런 자를 멀리하라. 사람을 사귈 때는 뻔뻔할 정도로 유들유들한 자, 늘상 침착하고 동요라곤 전혀 없는 자, 여러 가지 차선책을 모색해두는 자, 사람을 원망해 본 적이 없는 자, 약삭 바른 자를 배제하라. 그리고 옹졸한 자들은 특히 위험하다. 무언가 성가신 일이나 다툼이 생기면 그들은 금세 극단으로 치달으니까. 사소한 충돌, 오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거나 적절하게 되돌려주고 마무리하는 방법을 그들은 모른다. 일단 증오하면 멈출 수 없고 상대를 파멸시킬 방법에만 몰두한다. 그러므로 그 같은 자들은 과하다 싶을 만큼 조심하고 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기 일에 열중하는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를 사귈 때에는 자기 일에 열중하는 친구를 사귀어라. 일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는 건강한 인격을 지녔을 확률도 크다. 또한 일을 좋아한다는 것은 요령을 빨리 습득하는 재능과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은 주위에 신뢰를 받는 법이다. 반면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게으름만 피우는 자는 좋은 사람, 좋은 친구가 되기 어렵다. 큰 소리만 치면서 이 일 저 일 찝적대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같은 사람은 온갖 망상을 사실처럼 퍼뜨리고 다른 이의 험담을 늘어놓기 일수다. 심할 때는 타인의 문제까지 당연한 듯 참견하는 말썽꾼이다. 자신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무엇을 하든 전심과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는 수긍할 만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하지 않기 위함이다. 전력을 쏟지 않고 얕은 꾀를 부리는 것,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 방관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바보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도 의미도 부여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것과 같다. 상대가 답하기 쉬운 질문을 하라. 타인과의 대화를 순조롭게 이어가고 싶다면 상대가 답하기 쉬운 질문을 한다. 생각에 잠기거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결국 상대를 거북하게 만든다. 어차피 사람이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만 귀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매력의 비밀. 구조가 명확히 드러난 일, 진상이 밝혀진 일, 충분히 이해한 일은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 이미 해명되었다고 믿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의 관심을 언제까지고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애매함과 바닥모를 깊이를 갖춰야 한다. 매혹과 신비성, 애매함은 서로 손을 맞잡고 있으니까. 자신을 되찾는 방법. 진위를 알 수 없는 의견이나 주위의 잡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나아가 사태를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정, 충동, 돌발적인 마음의 동요를 눌러 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정이 요동치려 한다면 시릴 정도의 차가운 물로 얼굴과 손을 정성스럽게 씻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치 티끌만큼의 감정까지도 씻어내듯이. 사람은 누구를 증오하는가? 사람은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오하지는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값을 매겨본 후 별것 아닌 인간이라 여겨지면 작은 혐오감조차 가지지 않는다. 너무나 큰 상대, 빈약한 상대, 본래부터 경멸을 느끼는 상대도 마찬가지다. 증오가 싹 트는 상대는 오로지 자신과 생활범위나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 자신과 공통분모가 많은 사람, 저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무의식 중에 판단하는 사람이다. 두 종류의 칭찬. 가족 아닌 타인을 향해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 적이 있는가? 그때 그의 어떤 부분에 박수를 보냈는가? 당신의 능력이나 성과와 일치하는 부분, 당신과 닮은 점에 대한 아낌없는 칭찬인가? 아니면 어느 것과도 결코 닮지 않은 부분에 대한 칭찬인가?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그것은 당신 자신을 칭찬하는 것, 즉 자화자찬일 뿐이지 결코 상대를 칭찬한 것이 아니다. 완전한 행복의 조건.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하고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물과 어린아이는 아무런 근심 없이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을 숨기거나 가리려 하지 않는다. 언제나 평소처럼 행동한다. 무엇도 감추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완전한 정직함 속에서 살아간다. 과거를 돌아보는 일도 없으며 지금 외에는 바로 다음 순간도 생각지 않는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현재의 마음뿐이다. 즉 순간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기에 근심도 권태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역사의 방대한 기억과 막연한 불안으로 가득한 미래를 늘 놓지 못하고 있기에 그들이 누리는 찰나의 행복을 선망한다. 고민의 작은 상자에서 탈출하라. 고민하는 사람은 언제나 틀에 박혀 있다. 기존의 사고방식과 감정이 부유하는 비좁은 상자 속에 갇혀 있다. 그곳에서 나올 꿈조차 꾸지 못한다. 고민의 상자는 죄다 낡은 것이 채우고 있다. 낡은 사고방식, 낡은 감정, 낡은 자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은 조금도 발전하지 않은 과거에 머무르며 같은 가치, 같은 이름을 가진다. 사실 이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미 고민의 상자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이름과 가치를 스스로 결정해보라. 병을 새로운 세계를 향한 달이라 이름 붙이고, 고난과 수고를 인생이 주는 시련이라 이름 붙이고, 방황을 편력이라고 이름 붙이고, 빈곤을 현재를 만족하는 연습이라고 이름 붙이고, 역경을 도약의 기회라고 명명하듯이 그것만으로 상자는 새로운 가치로 자연스럽게 채워진 전혀 다른 공간이 된다. 그리고 삶은 풍요로움에 더 가까워진다. 기다리지 말고 나아가라, 살아라. 언제나 한자리에 우두커니 머물러 있는 이가 있다. 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찾아오리라 믿는 것일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 행복을 그저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일까?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가 나타나 기적처럼 지금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기라도 하는 것일까? 혹은 어느 날 신이나 천사가 내려와 축복해 주기라도 하는 것일까? 그러다가는 끝내 기다리기만 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다음 순간에도 온 힘을 쏟아 최고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끊임없이 도전하라. 젊은이는 그저 그런 승리가 보장된 인생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안정이 보장된 미래를 꿈꾸지도 말아야 한다. 끊임없이 도전하라. 100번이라도 주저없이 도전하라. 수많은 실패가 뒤따를지언정 포기하지 말고 부딪혀라.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생생히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모든 것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몸부림치며 도전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라. 지치지 않고 도전을 거듭한 인생은 다른 누군가에게 단단한 용기가 될 것이다. 획일적 사고와 태도의 늪에서 단호히 탈출하라. 개인의 사고방식 혹은 감정을 느끼는 방식을 두고 사람들은 마치 식사예법과 같은 법도나 기준이 있는 양 주장한다. 그러나 일이나 사건을 대함에 있어 정해진 감정을 품거나 사고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맞출 필요도 없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일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공식을 수없이 늘어놓지만 그들 역시 누군가에게 빌린 매뉴얼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을 뿐이다.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느끼지 않는다. 획일화된 사고방식과 견해, 태도 아래 자기 자신을 고스란히 잊고 살아간다. 인생의 의미는 그 손에 있다. 세상의 의미를 찾아 나선 자, 인생의 의미를 찾아 나선 자, 자신의 의미를 찾아 나선 자들은 사막에서 빈손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찾는 의미란 것은 어디에도 놓여 있지 않으며 숨겨져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애초에 의미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세상이나 인생이 헛된 것은 아니다. 인생의 의미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무엇이 어떻다거나 얼마만큼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라. 역동적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은 생기를 품은 빛나는 의미로 가득 찰 것이다. 비관에 잠겨 살아간다면 인생은 한여름 대낮이라도 캄캄한 어둠이 드리워질 것이다. 용기가 가치를 창출한다. 젊은이는 고뇌한다.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좋은 것은 용기이다. 용기만이 모든 가치를 창출한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의 방식은 용기 있는 자만이 개척할 수 있다. 참고 견디고 극복한 후 승리를 부르는 것은 언제나 용감한 자들이었다. 젊은이여, 용감하라. 다른 이들이 두려워할 만큼 용감하라. 자기 일이 최고라고 믿으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이에게 완전히 몰두한다. 연인을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소중한 존재라 여김으로써 최고의 사랑을 느낀다. 자신의 일과 본분에 매진할 때에도 이처럼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제 일을 무엇보다 매력적이고 중요하다고 믿어야 한다. 거기에 구름 한 점이 낀다면 점점 걷잡을 수 없는 먹구름으로 번져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 옆으로 가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며 주변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에 주위에 누굴 두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주변에 좋은 사람, 같이 있으면 플러스가 되는 사람들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훌륭한 친구는 우리를 도와주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반대로 나쁜 친구는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며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린 니체의 말에서도 이런 자를 멀리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뻔뻔할 정도로 유들유들한 자, 늘상 침착하고 동요라곤 전혀 없는 자, 여러 가지 차선책을 모색해두는 자, 사람을 원망해 본 적이 없는 자, 약삭빠른 자 등등. 곰곰이 생각하면 제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제 옆에서 제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죠. 다행히 지금은 이런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했지만 그래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만일 있다면 천천히 멀어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에는 이외에도 니체의 삶에 대한 지혜가 가득 담겨 있으니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답을 책에서 찾아 알려드리는 책사람이었습니다.